자, 계속해서 우리가 해외 이제 무역 사이트들 좀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무역 사이트는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그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일본에도 중국에도 대부분이 어떻게 될 거예요? 다들 그 나라 언어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일본의 제트루를 보시면 일본 시장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우리가 용이합니다. 이 제트루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코토라가 약간 그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런 걸 좀 모방해서 많이 만든다든지. 그래서 제트로는 영어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일본은 아니라 보시다도 일본 시장 정보를 대충 확인할 수 있는 종이 일본의 제트로라는 보시고, 중국은요, 중국 자체 국가 정보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알리바바가 좋은데, 알리바바 안에 예를 들어서 한 3억 개 정도 업체가 있다면 거의 그 태반은 전부 다 중국 업체라 보시면 되겠죠. 중국이 누가요? 판매자, 수출자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바바는 중국에서 수입할 때 많이 좀 쓰고요. 또 거꾸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수출이 우리 한국하고 또 이렇게 경쟁이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경쟁 국가의 어떤 그 제품의 정보를 얻을 때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도 이제 유료는 너무 비용이 부담되니까 무료 회원을 하더라도 서너 개씩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의 아시안소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됐죠. 처음에는 한동안은 책자로 이렇게 책자로 산업별로 어릴면 어릴 쪽으로, 기계는 기계 쪽으로, 컴퓨터 쪽으로 이렇게 글로벌 소스, 리소스를 해서 나오다가요. 그 다음에 CD-ROM이 나왔습니다. 나오다 이전에 이제입니까? 그 자체가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유료 사이트입니다. 다들. 자, 그리고 이제 유럽에는 유로페이지라는 거, 유럽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책자인데 이런 사이트들이 책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은 CD도 있지만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럽에 이제 전 세계지만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유로 사이트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건 독일의 콤파스죠. 콤파스 CO2KR이죠. 한국어도 나와 있습니다. 말은 한국어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그런 기업의 데이터, 정보 베이스, 따지면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바로 콤파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독일에 만약에 독일 지역에 어떤 지역을 알고 싶다면 거기 들어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 안에서 어떤 산업계에서 뭘 찾으면요, 그 회사의 회사 주소, 상호, 대표자까지 연락처까지 주 품목이 뭔지, 그리고 매출액이란 얼마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기본적으로 속속되게 알 수 있는 상당히 방대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아쉽게도 독일 콤파스가 독일을 파는 당연한 거고요. 영문판, 중국판, 일어판, 불어판, 스페인어판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판은 없죠. 그죠? 그래서 영어로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발간 토마스 이스트. 아무래도 미국의 이렇게 북미를 중심으로 남미 전 세계로 가는데 이런 쪽에 미국 쪽 회사를 거래할 때는 조금 이런 쪽에 또 신경 써보시면 조금 더 나은 정보를 우리 얻을 수 있겠죠. 다 유료 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은 많은 거 아니고 이거는 이제 온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이 대사관이라든지 상무관에 관련되는 소리 뭐냐면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대사관의 안에 보면요, 상무관실이 있습니다. 대사관 안에. 지금 대사관은 주로 서울에 있으니까 지방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그 영사관이라든지 또는 관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마다 큰 도시에는. 그런 쪽에 가셔가지고 대사관에 가셔서 상무관실 쪽 상무는 상업 업무 하는 데죠. 이런 데 가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국내에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그런 바이스트를 구합니다. 구할 수 없는 그런 책자도 있고요. 그런 또 리스트를 또 구할 수 있는데 거기 우리가 담당하시는 이제 직원이 이제 한국분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컴퓨터상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인터넷에 잘 찾지 못하는 거, 이런 데이터들을,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좋은 카탈로그나 그런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좀 많이 활용하시라죠. 물론 팩스나 메일 요청되는데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미리 두세 분 정도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가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국인 우리 그 관리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팩스나 메일로 요청받는다든지 비용의 문제라든지 정보 문제라든지 언제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게 좋겠죠. 바쁘신 분은 전화로 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직접 찾아가서 그런 상무관실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눈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비용 문제로 문제가 생기겠지만 해외 전시 참가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말은 빠르고 그다음에 많은 바이어를
우리가 컨택할 수 있고, 그 중에 뭐 우리가 계약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죠. 물론 한번 만난다고 처음부터 다 계약은 안 됩니다만, 그래서 국제전시는 바이오 발굴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만하고요, 가장 확실한 바이오 발굴입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 자기가 그 정도까지 이제 그런 세계 유명의 사이트 이제 그런 전시를 올 때 정도 되면은 그런 뭡니까 비행료라든지 비행기비라든지 뭐 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왔다는 것은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정보를 얻어가든 거래를 하든 거래처를 확인하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우리 중소기업이 잘 못하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기관에 특히 코토라를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뭐 경기도든 뭐 서울이든 뭐 부산이든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다시 말해서 그런 부서비를 지원도 하고 출장비를 지원하겠죠. 그런 지원을 받아서라도 꼭 좀 참석하셔서 안목을 넓히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전문무역 상사제도 말씀드렸죠.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뭐 종합무역 상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없어졌고 있죠. 2003년도로 전문무역 상사 제도가 한국무역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런 아이템이 대체 전문화되는 건 어떤 겁니까? 특수한 그런 제품이죠. 그런 어떤 부품의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출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런 전문화된 것을 우리 협회 자료를 통해서 회사로 소개받아서 그 사람에게 한 3%, 5% 정도, 이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 사람들하고 통해서 내가 수출을 좀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왜 그럴까요? 돈 들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수출할 때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문 무역 상사들이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판매하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노하우들이 많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얻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처가成立되면요, 특히나 구미 선진국이나 일본이나 가면요,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를 신용조회를 하거든요. 신용조회를 할 때 그냥 신용조회에서 뭐 합니까 하지 않고 꼭 묻죠. 우리 미국에, 우리 유럽에, 우리 일본에 당신이 거래하는 어떤 거래선이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왜요? 그 거래선을 통해서 당신을 알아보겠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인지를, 어떻게 납기는 어떻게 제때 맞추는지, 품질은 샘플하고 같이 맞출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등등, 그죠? 신용조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업체를 조회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입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전문 모의상 통해서 진입을 하면요, 어떤 새롭게 시장 개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럴 때는 3%, 5%가 큰 차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중소기업 추천하는 거는 수탁조사인데요. 코토라가 지사 사업을 여기 우리가 어디든 특정 지역을 겨냥한 무역 초보인들은 안성맞춤이다. 제가 이거 강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코토라가 해외에 한 80개, 120개 정도 이상의 해외 지사가 있댔죠. 그래서 우리 코토라 지사 사업은 당연히 아니고 한국에 우리 업체가 본사가 있으면요, 코토라 지사가 우리 지사 역할을 해준다. 코토라 현재 무역관의 비용이요. 한 번에 연간 뭡니까? 350만 원부터 500만 원, 1000만 원. 다양하겠죠. 아템마다 중소기업들이. 그렇지만 큰 비용이 안 드는 거죠. 1년 동안 우리 코토라 사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럴 때 무역 초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역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코토라 지사 사업은요, 무용신물입니다. 내가 무역 초보라 그래서 무역을 전혀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무역을 아는데, 이제는 배웠습니다. 무역 실무도 배우고 마케팅도 배웠는데 내가 지금 아직 초보라 경험이 없어서 뭔가를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지사 사업을 해야 되지, 아예 무역 문자도 모르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회사는. 그래서 어느 단계가 갔을 때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무역 초보라고 달랑 우리가 돈을 몇 배씩 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 지도를 그린다면요. 자, 한국 여기다 칩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데, 내가 이제 남미에 뭐 칠레라든지 뭐 여기 페루라든지 뭐 있죠,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그리할 때 일일이 여기에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는 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의 뭐 전화 상담을, 그것도 쉽지가 않죠. 시차가 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지에서 바로 현물을 주로 많이 봅니다. 현물을 보고 거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뭐 내가 샘플 보내드릴게요, 보고 좋으면 계약합시다, 이게 그렇게 썩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우리 도와주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뭡니까? 파나마에
여기에 우리가 우리 무역 자유 지원에 이렇게 보세 창고를 만들어 놓고 정부가 요 안에서 물건을 갖다 놓게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바이어님 물건 갖다 놨잖아요. 요 환물입니다. 몇 개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나중에 추가로 나머지는 언제까지 수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보세 요걸 뭐냐면 BWT 방식이라고 그래서요. 보세 창고도 인도 조건이라고 그런다. 보세 창고도. 이런 식으로 현물을 내가 눈으로 보고 또 그 이상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샘플 주고받아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요럴 경우에 우리가 이런 나라에 현지에 누가 있어요? 코트라가 뭐 KBC라 해서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무역관이 있단 말입니다. 무역관이. 그런 무역관하고 내가 페루에 뭐 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 거죠? 하고 내가 쿠알라룸푸르다. 그럼 쿠알라룸푸르하고 거기에 있는 무역관하고 내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지 주시장 조사가 편하겠죠. 그럼 그런 돈을 주고 내가 조절해서 이 사람이 내 대신에 지사니까 우리 회사 지사예요. 이 사람이 대신에 누가 하고요? 그 바이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어디서 자기 우리 무역관에서. 그러면 우리 회사가 뭐 조금 같은 말로 이 사람이 이 정부기관하고 백그라운드 있다. 이 사람이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 뭔가 믿을 만한 회사냐. 이렇게 신뢰가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물이 없더라도 거래가 좀 이루어지기 편하고요. 그리고 내가 샘플을 보내줄 게가 아니라 바로 현재 코트라 무역관을 보내서 상품을 카탈로그를 전해주고 바로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거래가 용이하고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계약할 단계가 어떠면 그제서야 우리 회사가 출장을 간다든지 근데 거기에서 통역을 한다든지 뭐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기본 비용까지도 전부 다 포함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좋은 무역 초본 업체에서는 시사 사업을 좀 해보세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안성맞춤 바이오 발굴 기법입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그 비용 외에 현지에서 뭐 교통비라든지 들어가는 추가 비용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 상세한 것은 고토라에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역 상담회라든지 참가 사절단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코토라라든지 또는 우리 키타가 자기들이 이제 외국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주로 이제 그 업체 바이어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물론 지원해 주겠죠 정부에서 불러들여 국내에서 무역 상담회 열립니다. 저는 이제 무역 상담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라고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건요. 해외 무역을 이제 아직 초보인 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무조건 비용을 들어서 해외 나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내에서 코트라나 키타가 주관하는 그런 무역 상담회를 좀 많이 몇 차례 좀 가면서 바이하고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들이 주안점이 있는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지를 조금 경험을 쌓고 뭐 기왕이면은 이렇게 거래처를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키타나 코토라가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국내에 들어오는 그런 바이어들이 조금 아쉽죠. 우리가 말하면 뭐 큰 그런 중견 바이가 아니라 아주 소규모 바이오고 또 자기들이 한국에 이렇게 정부 기관을 통해서 대접받고 그냥 최저비라든지 왕복 항공비를 얻다 보니까 약간 좀 뻗대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거래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나마 가끔씩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담 요령을 좀 터득하는 게 방법이다. 사절단은 뭐냐면 아예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상담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어떤 나라들 보면은 대통령이 우리가 만약에 해외에 이렇게 방문을 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어떤 기업체들이 같이 따라 나가죠. 이렇게 단체로. 이 사절단 나가서 주로 대기업들, 중견기업도 있겠지만은 중소기업이 잘 없죠. 나가서 거기서 대통령도 방문도 하고 기업체들도 홍보도 인사도 하면서 거래를 터는 거. 그리고 떠나서도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무역의 요 상담회처럼 우리도 모아서 어느 지역에 가서 호텔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때 우리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보시니까 무역 지원 사업 일정에 보시니까 지역사 일정이 있죠. 언제 뭐 지역마다 어디서 뭐 하는지 좀 참고 가치가 요 밑에 나오죠. 보시니까 뭐 콘텐츠 분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프로모션 모집을 참가 모집을 합니다. 어디에 뭐 나갈 때 해외 출장 나갈 그런 기업들을 제조업체를 참여합니다. 주로 무역회사보다는 주로 제조업입니다. 그런 회사들.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지원 활동을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어요. 우리 중소기업이 좀 크려면 큰 회사들이 주로 국제입찰이거든요. 국제입찰은 우리가 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에 조달청 있죠, 조달청.
그리고 유엔이라든지 이런 국제 기구들 있잖아요. 요런데 물론 이제 이런데 우리가 산업설비나 기계뿐 아니라도 큰 어떤 그 국제 입찰을 그런 조달 업무라 그럽니다. 그런 조달 업무에 우리가 뛰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겠죠. 왜요? 미국에 만약에 캘리포니아 주에 우리가 거기에서 조달에 우리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무엇이 됩니까? 캘리포니아에 뭐 교육 방에 우리 보도마크를 팔았다면은 보도마크 많이 쓰이면서 팔리겠죠. 그러면은 그게 용도가 좋다면은 다른 주로 갈 수도 있고 또 개개인이 또 쓸 때 기업이 쓸 때 그 보도마크를 또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 또 그걸 통해서 미국이 이렇게 해서 품질 인증받고 수출하니까 니도 한번 사보라고 외국에 팔 수 있는 거. 상당히 좋은 그런 새롭게 신시장 개척하는 거죠. 그리고 보기보다 이런 유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각 나라마다의 조달층이 상당히 우리가 메리트가 있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단체잖아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대금 지급이 좀 늦다 치더라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또 쉽지가 않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시고요. 다만 우리 생각할 때 한국에는 우리가 한 나라지만은요, 미국은요, 아메리카 합정국이죠. 50개 주가 있으니까 조달청도 50개입니다. 그만큼 크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27개, 성마다 조달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 기업이나 단체 이용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상공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 한국에 들어오는 상공에서, 유럽에서 업체들이 들어오는 상공에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상공에서 이걸 뭐라죠? 우리가 고차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경제단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게 고차입니다. 주한 이 상공에서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데 가시면요. 또 미국 정보, 영국, 중국, 유럽의 정보, 일본의 정보 이런 것들을 따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되지만요. 아무래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성안이나 상봉안실을 활용할 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은요. 발품을 파셔가지고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어떻게 그 자료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또 내가 얻을 수 있는지도 한번 문의도 하실 겸 찾아보시는 것도, 발품 판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니까 10번 카탈로그 제작 목표라는 것은 자 우리 자체가 이제 이런 카탈로그 통해서도 이제 파일을 찾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뭐냐면요 코토라 자료실의 CD 자료를 이제 유료로 해오나면 이 사람들이 카탈로그를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주로 보통 코토라나 기타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세계관 최대였던 자료 정보 책자인 콤파스 있죠. 그걸 통해서 그 CD를 그네들이 수백 수천을 주고 구입해다가 책자하고 그 자료를 우리 일반 중소기업 기업들에게 페이지 뷰당, 컴퓨터 페이지 뷰당 해용은 얼마, 비용은 얼마 해서 그렇게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카탈로그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카탈로그를 하니까 저희가 한번 생각나는 게요. 만약에 우리가 종이 카탈로그를 만약에 제작 발표를 한다면요. 특히나 우리 남미 같은 경우 있죠. 남미, 중남미, 남미는요. 반드시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최종 소비자 제품이라면 3개국어를 적용했습니다. 영어, 그죠? 그리고 또 있죠. 스페인어, 그리고 포르투갈어 있죠. 이 3개국으로 적혀 있어야지 영어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에도 어쩌니까 제품에도 이렇게 설명서들이 좀 3개국으로 적혀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카탈로그 만들 때 함부로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드시 마시고 그런 우리 회사가 잘한다고 해서 대충 만드시 마시고 어떻게 될까요? 전문 번역하는 그런 데가 있죠. 전문으로 해외 카탈로그 만들어주는데 그런 데다가 좀 의뢰를 하시는 것이 이렇게 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카탈로그뿐 아니라 이런 책자들도 일부 뭐 발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책자들도 우리 국내에 발행한 홍보 매체들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한국무입회에서 뭐 코리아 엑스포트라든지 코리아 트레이딩 포트라든지 뭐 그다음에 코토라에서 그죠? 코리아 트레이든지 이런 것들은 월간이나 뭐 그다음에 뭡니까 연간이나 뭐 경전제라든지 연이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 세계 한 140여 개 국가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책들을 그냥 우리가 광고명가 툭 던져 놓는 게 아니라 각 기관들에다가 다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지간하게 우리처럼 뭐 상공에서도 하나 던져놓고 무협회도 코트라 있고 다 주겠죠. 무상으로 돈 안 받고라도. 왜 그냥 줍니까? 이게 촬영하는 기업들이 돈을 내시니까요. 그래서 내 홍보를 한 방법은 돈 받고 주면 안 받을 테니까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다 주면서 그러면 그 나라마다 사이트가 이게 그 나라마다 그 단체 이런 책자들이 있겠죠.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대사관 가니까 상무관실 있죠. 이런 책자가 있잖아요. 이런 책자 시중에서 못 구하잖아요. 이런 책자. 그 다음 기업들이 카탈로그.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듯이 우리도 외국의 기관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책자 매체를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거래 제의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또 뭡니까? 카탈로그처럼 하면서 사진을 다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우리 보트라 같은 경우는요. 요런 종합디자인 코엑스에 가면은 그게 사진 촬영 관실 따로 있거든요. 멋지게 찍어서 홈페이지도 올리기도 하고 카탈로그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런 책자에 광고도 하기도 하고 상당히 좋은 거죠. 물론 비용이란 게 있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종업체나 수출 전략적 제휴다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보도마크를 팔고 있는데 그 회사의 이제 수입자가 자기가 우리 회사의 신용도 좋고 제품이 좋으니까 자기의 어떤 거래선이나 자기 알고 있는 누가요? 화장품을 지구관사가 하나 있다 칩시다. 직접 한국을 화장품을 소개받고 싶은데 누가요? 그 나라에 있는 자기 지인이나 아는 등죠 이런 업체를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요청도 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졸지 화장품을 이 사람을 통해 소개받아서 팔 수도 있고요. 또는 국내 화장품 업체를 소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동종 유사업체끼리 전략적 제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우리 무역의 성립 단계는요, 우리가 실전무 있으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첫 번째, 간단하게,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수출입이 가능한 여부를 따졌고요,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가 제품에 우리가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 상품의 시장 조사를 하고 바이를 발굴했죠. 그러면 여기서 계약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교재에 실어봤습니다. 자, 물론 이런 상세한 자료들은 좀 아시고 싶은 거는 실전무역 실문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죠. 자, 청약자와 비청약자는 건 뭘까요? 판매자, 셀러와 구매자, 바이라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뭡니까? 무역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수출입 가능 여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2장에서 말씀드렸죠. 수출입 가능 여부를 먼저 코드를 하셔가지고 확인하셔서 수출입 공고 통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다 외국에도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조사를 합니다. 이 시장 조사는 뭡니까? 우리 상품 조사를 하고 그 상품이 맞는 그런 시장을 조사했죠. 즉 다시 말해서 상품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상품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팔릴 거냐 해서 상품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시장 조사를,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바이를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조사가 상품조사와 시장조사고, 그래서 그 거래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요 세 개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끼리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고 나서 그 거래처의 연락처를 가지고 내가 한번 사보세요라 거래 권유를 하겠죠. 여기 이제 비니시 프로포절 또는 뭡니까? 안내장 보내면 서큘레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관심이 있으면, 그래요? 샘플 하나 보내주세요라고 상품 조회하겠죠. 관심이 없으면요, 거래 권유를 했는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신규 바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품 조회했다, 좀 했습니다. 하니까 나중에 뭐합니까? 자기가 상품을 샘플 하나 보내주세요. 이럴 때 샘플을 함부로 보내는 건 아닙니다. 요런 우리가 실전무 있으면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비밀 유지 조항이라는 게 있죠. 샘플에 우리 보내는 걸 기술이나 디자인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함부로 도용해서는 안 되고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걸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상품을 한번 샘플을 줬더니 그걸 보고 샘플 테스트하면 좋더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이제 가격 조율을 들어오는데 이럴 때 상품 조율 조심해야 될 게 상품을 보낼 때 그 샘플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누가 낼 것인가,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 합니까? 배송비가 있습니다. 배송비는 또 운동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 세 번째 먼저 샘플비, 두 번째 배송비,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그에 대한 디자인이나 기술 정보를 함부로 유출 안 하게끔 하는 대비치를 가지고 상품을 샘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그 가격을 줘야겠죠. 가격이 이제 조정 얼마예요? 물을 때는 우리가 B2C가 아니잖아요. B2B잖아요. 기업과 기업이기 때문에 한 개 얼마이고 아니라 그럴 때 뭡니까? 어떤 제품이 수량이 얼마나 되는데 가격이 얼마고요? 결제가 어찌 되고 선적이 어찌 되고 보험은 어찌 됩니까?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죠. 그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오파를 합니다. 오파가 뭐예요?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런 정보를 적어놓은 종이를 오파시트, 청량시라고 그러죠. 이렇습니다. 미니멈 오더 MOQ가 50개고 그 다음에 결제가 현금이고 결제가 성금이 받으면은 대금 받고 30일 안에 선적해 준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겠죠. 이게 상대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너무 가격이 비싸다.
이제 다시 말해서 내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가격 협상하는 거죠. 비쌉니다. 깎아주세요. 예, 좀 깎읍시다. 하고 마지막으로 합의 본 게 확정 청약이죠. 그럼 확정 청약서 구두로 확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오퍼시트에다가 사인을 하면은 성락이 되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 바로 무역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받고 물건을 주든지 아니면은 한번 신용조회를 한다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조회가. 저희가 앞에서 우리 실전무심에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왜? 우리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그죠? 그 회사 찾아간 적도 없고요. 심지어는요.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조금 이름으로 가지고 구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안 돼요? 흑인인지, 백인인지, 히스패닉인지, 동양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가 정말 존재 회사인지, 가짜 회사인지, 유령 회사인지도, 그죠? 정말 제조업인지, 무역회사인지 모르죠? 그런 사람을 그냥 믿고 그냥 인터넷으로 몇 마디 썼다고, 영어 썼다고 믿고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국제무역에서. 근데 신용조회 필요한데, 언제요? 계약이 성락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단위가 좀 크면은 한 번쯤 서로 간에 서로 합의하에 신용조회를 하고 나서 합시다라고 계약을 하는 거고, 아니, 원문하고요. 아니면 단위가 좀 작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신용조회 비용도 만만치 않고 기간도 3, 4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번에는 그냥 계약을 바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다음에 단위가 커지면 저희가 좀 신용조회 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이를 찾았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 권유를 다시 말해서 거래처를 선정해서 거래 권유할 때 어떤 내용을 주로 많이 적느냐 보니까 누구누구 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핵심이 바로 그죠. 상품 소개와 기업 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인데 어떤 제안을 할 거냐, 이 말이야. 파트너십을 맺을 거냐, 아니면 니네 시장에 맞는 새로운 신제품을 만드는 거냐. 이렇게 해서 나에게 조만간 연락을 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써놨는데, 보시면 어찌 될까요? 이렇게 한 장짜리 리포트라고 합니다. 누구누구 기하라고 누가 보냈습니다. 그죠? 이름 모르니까 뒤에 매달리면 되죠. 우리는 어떤 니를 어떻게 하냐는 게 코트라를 통해서 by 코트숍 코트랍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니를 알게 됐습니다. 반드시 니를 알게 된 상대를 알게 된 경위를 좀 적어주고요. 그럼 너는 알아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죠. 자,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왜 연락이 우리 상품 이런 게 있는데 왜 연락했냐면 이런 상품을 니네 시장에 조금 이렇게 미국 시장으로 확대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카탈로그나 등등 이런 자료를 좀 드릴게요. 조만간에 많은 시간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누가 보냈는지 세일즈 매니저가 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보내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래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5장 우리가 배우는 게 해외 거래선 발굴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